네, 방송 언어 2주 2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3쪽 4 화법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한글 파일에서는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문어와 구어의 차이가 지난 차시 수업에서 이미 좀 말을 했는데, 문어와 구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화법의 상황 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과 나는 줌도 아니고, 예를 들면 줌의 실시간 스트리밍 강의를 한다고 한다면 공간은 따로 있지만 시간은 동일하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집합 강의 등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함께 동일하게 공유를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올리는 유튜브 영상은 녹화 영상이고 녹화 강의로 여러분들이 듣고 있게 되니까 시간과 공간이 모두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법의 여러 가지 상황은 시간과 공간의 공유 여부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동시성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소통의 방향성과 관련이 됩니다. 지난 차시에서 말했다시피 일방향적인 유니디렉셔널 한 것이냐, 아니면 양방향적인 바이디렉셔널 한 것이냐, 아니면 이제 뭐 토론과 토의가 가능한 멀티디렉셔널 한 것이냐. 정말 요즘 선생님은 맨날 줌 회의를 하느라 아주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도 아마 줌 이제 수업을 많이 듣죠. 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런 온라인 강의나 온라인 회의들은 시간이 좀 짧아지는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좀, 그리고 수업 시간과는 달리 어떤 선생님도 앞에 누가 있지 않으니까 정말 수업 얘기만 하게 되죠. 근데 회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줌 회의를 하게 되는 경우 보면 오프라인에서 뭐 회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심한 경우 막 6시간쯤 하던 거를 오늘 아침에도 4시간 만에 끝났으니까, 9시부터 한 12시 한 45분에 끝났으니까 끔찍하죠. 네, 힘듭니다 진짜. 그렇기는 한데 이게 상대적으로 가운데 매체가 끼어있다 보니까 면대면보다 협의점이 좀 안 찾아질 때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답답한데 선생님 발음 부정확한데 질문하고 싶은데 즉각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귀찮은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시공간의 동시성의 차이가 바로 방금 말했던 소통의 방향성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쪽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 뭐 교재 내용입니다. 구어 합법의 상황은 동일 시간과 공간에서 양방향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턴 테이킹 순서가 바뀌는. 그러니까 턴 테이킹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나는 계속 하자, 계속 송신자, 그쵸? 계속 코드를 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수신자, 끊임없이 코드를 해석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강의실에 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여러분이 또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그런 턴 테이킹 현상이 이제 일반적으로 구어화법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죠. 물론 전화 통화라든지 연설, 뭐 대중매체는 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죠. 대중매체 실시간 여러분들 막 댓글 같은 거 올리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화의 화법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체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시공간을 어떻게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소통의 방향성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문어 화법의 상황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뭐겠습니까? 독서입니다. 독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자와의 만남을 독자와의 만남 혹은 작가와의 만남을 왜 갖게 되냐면, 온라인상으로도 질문을 하고 그러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작가에게 당신의 이 의도는 무엇이었냐, 내가 이렇게 해석한 것이 맞느냐, 이런 직접적인 대답을 얻고 싶으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방향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교재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이 교재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때 사실 이제 저자에게 출판사를 통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질문을 할 수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이다 보니 에라이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문어화법의 가장 일반적인 것은 독서지만 상대적으로 이거는 이제 소통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제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난 차시에서도 말했던 그 문자 텍스트의 경우는 문어화법과 구어화법의 속성을 모두 가지게 되죠. 차이는 동일 공간에 있지 않다는 것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줌을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톡방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다든지 SNS 상에서의 모든 어떤 그런 대화들은 공간은 공유하지 않지만 동시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의 공유를 할 수 있는 편의점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뭐랄까요?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다. 시간은 공유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편지 같은 경우는 시공간의 동일성은 없지만 소통의 양방향성이다. 그렇죠. 편지는 주고받잖아요. 뭐 이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은 결코 동일할 수 없지만 양방향성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뭐 전화다 뭐다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에 의해서 매체에 따라서 어떤 화법의 상황은 굉장히 미세하게 또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25쪽에 그 표를 하나 봐줄 바가 있어요. 봐줘야 하는 바가 있어요. 여기 이제 25쪽에서 얘기가 살짝 바뀌면서 우리가 앞서 구어화법의 그 25쪽 첫 줄이죠. 문어화법을 포괄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하나 뭐 아마 다들 앉아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구어와 문어 가운데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규범성이 더 강조되는 거는 구어일까요? 문어일까요? 당연히 문어죠. 여러분들 선생님 앞에서 말할 때도 물론 조심하긴 하지만 선생님한테 메일 보낼 때 교수님들한테 메일 보낼 때 조금 한 번쯤 더 신경 쓰게 되죠. 조심하게 되고. 왜냐하면 문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각적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 그런 어떤 기호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범성이 굉장히 강요됩니다. 뭐 맞춤법이라든지 뭐 띄어쓰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구어는 뭐 교수님들도 나도 강의할 때가 뭐 발화 실수도 하고 좀 정확하지 않은 표현도 하고 이렇게 돼도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죠. 소통만 되면 알아듣기만 하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책을 썼는데 오타가 많거나 뭐 맞춤법을 제대로 안 쓴다면은 나의 교수 자질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문어가 훨씬 더 규범적인 강요성이 큽니다. 그리고 문어가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문어가 보수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일까요? 변화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 갑자기 보수 개혁하니까 뭐 정치판 얘기였지만 사실 속성은 비슷해요. 언어의 개혁적인 속성과 언어의 보수적인 속성이 있는데 언어에서 개혁적인 속성, 개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화가 일어나는 클루, 단초가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구어예요. 대부분 구어예요. 우리가 앞서 주체존대의 시의 사용이 잘못됐다고 했죠. 실제로 그런 뭐 이쪽으로 가실게요 라는 표현을 글로 쓰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근데 내가 미용실에서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일을 하다 보면 그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어에서 변화가 시작돼요. 언어에서는 그런 변화가 일종의 개혁, 언어에서도 그것을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변화의 방향성이 문어에 쉽게 수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문어에서 수용이 되려면 그냥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그 맞춤법 심의라든지 표준어 심의라든지 교육부 산하에 혹은 문체부 산하에 여러 가지 어떤 법령에 준하는 그런 조령에 해당하는 그런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론 구어도 규범성이 강요됩니다. 그러니까 구어의 규범성이 예를 들면 표준어 같은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맞춤법 띄어쓰기 여러 가지 뭐 이제 공시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면서 국어 공부를 할 때 맞춤법 뭐 표준어 이런 걸 공부하는데 맞춤법은 문어에 대한 규정이고요. 표준어는 구어에 대한 규정이에요. 표준어가 한글 표기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문어에 대한 규정이 아니에요. 표준어는 가보면 자 예를 들면 방언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방언형을 선택할 거냐 말 거냐 한자어를 선택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뭐 예를 들면 아지랭이다 이러면은 이 아지랭이는 사실 남부방언의 이제 음라우트형이라고 하죠. 남부방언의 형태거든요. 근데 이런 방언 형태를 표준어에서 수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어는 구어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표준적인 발음에 대해서. 그래서 표준 발음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구어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표준어는 표준 어휘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구어와 관련되는 정확한 구어 어휘의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이고요. 정확한 문어 표현과 관련된 것이 문어 어휘와 관련된 것이 이제 맞춤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화법을 단순하게 말을 더 잘하는 것,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더 잘하는 걸까요? 더 정확하게 잘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정확한 표현, 논리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그 25페이지에 도표가 있는데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규범적인 표현을 의미하는데 국립국어원에서 언어문화-개선 홍보 영상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전국에 만 15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언어 파괴라든지 비속어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보니까 어때요? 카페, 게시판 등 인터넷과 그다음에 방송, 그다음에 누리 소통망 서비스. 일단은 주로 이제 좀 더 구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구어적인, 예를 들면 SNS나 카페 게시판 등도 방송은 전형적인 구어이고요. 물론 거기 자막도 있긴 하지만 뭐 SNS라든지 카페 게시판 등도 사실은 구어적인 속성이 굉장히 강력한 문어잖아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런데 미디어들에서 사용하는 이런 언어 현실에서 잘못된 표현들을 더 정확하게 말하는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는 것이 이런 어떤 방송 매체들의 큰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방송 매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시청률이 별로 안 나오는 그런 이제 방송국 프로그램 중에 매주 이제 일주일간 방송되었던, 송출되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반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 한 명 나오고 아나운서들이 반성을 하는데 뭐 잘못된 표현,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상 잘못된 컨텐츠 자체도 있지만 컨텐츠의 언어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방송 언어라는 것은 정확하게, 사실 이제 방송 언어는 정확하게 말을 잘하는 잘하는 화법을 배워 익혀야 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뭐랄까, 이제 과목의 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제 피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27쪽을 잠깐 봐주면요. 이것도 이제 뭐 연습문제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27쪽에 보면 이 정확한 화법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는데, 방송원에서 어떤 차별적인 표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면 가장 방송언어 조사 결과에서 제일 많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불필요한 외국어, 외래어의 사용.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렵고 이게 문화 사대주의가 극복되지 않는 한, 사실 선생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교수님들 되게 심하시고, 이게 그러니까 걸러지지 않은 그런 어떤 외래어와 외국어의 차이는 알고 있죠. 라디오, 텔레비전 이거는 외래어고요. 대체할 수 있는 고유어가 없기 때문이고, 외국어는 팩트 체크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사실 확인 이렇게 하면 되죠. 물론 여러분들 한자어도요, 뭐 외국어 아니에요. 한자는요, 이미 한자의 발음은 그것을 이제 한국 한자음이라고 합니다. 사이노 코리안이라고 해서, 사이노는 이제 진의 이제 변화, 진시황의 진나라의 변화된 변화된 의미가 접두사해서 사이노, 그러니까 중국식의 코리안, 한자음, 한국 한자음을 사이노 코리안이라고 해요. 일본 한자음, 한국 한자음, 중국 한자음 다 들어오죠. 고구려 백제 신라 초기에 이미 역사책들이 뭐 육이라든지 서기라든지 국사라든지 삼국시대 초기에 이미 이런 한자로 된, 한자라고 하는 문자로 문장, 한문이 쓰여져서 역사책이 만들어졌어요. 삼국시대 초기예요.
자, 역사책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미 지식인 계층, 백성들은 문자 생활을 못하죠. 백성들이 어떻게 문자 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15세기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전에 이미 한 2000여 년 전에 한자가 들어와서 지식인들은 문자 생활을 한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뭐 20세기에 21세기에 최근에 들어와 있는 굳이 사실 확인이라고 하면 될 것을 팩트 체크라고 할 필요가 있는가? 글쎄요, 팩트 체크라고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나요? 선생님은 별로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뭐 영어,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글쎄요, 어떤 특정의 언어에서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이 있다면 초기에 잡아주는 게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있고 알게 모르게 아직도 서구 사대주의가 있어서 여러분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어학교서라서 또 얘기가 3000%로 빠지네요. 그래서 그 27쪽에 가면 방송언어 조사 결과 불필요한 외국어 외래어의 사용, 그 다음에 은어 및 통신어, 이제 뭐 통신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인격 모독 표현, 비속어, 폭력적인 표현, 차별적 표현, 선정적 표현,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은 저속한 표현이랍니다. 이건 저속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어문 규범을 위반하는 뭐 자막 표기 오류, 비표준어, 비문법적 표현. 그러니까 어문 규범 위반은 사실은 이제 지적을 하면 수정이 쉬운데 사실 이렇게 저속한 표현들은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예능 프로들은 선생님도 깔깔깔깔 거리면서 되게 좋아해요. 뭐 우아한 예능. 글쎄요. 근데 이제 간혹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좀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예능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방송언어는 이거는 뭐 국어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파를 내보내는 방송사들이 또 그리고 이런 어떤 매스미디어 그 이제 매체들이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방송 규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가지고 있고 방송심의위원장인가 이 사람 거의 차관급이에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 계속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조직 내에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차별적 표현이라고 하면 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뭐 성차별적인 용어 여기 보면 차별적 표현이 요즘은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외곽순환도로라고 하는 게 있고 내부순환도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지금 화랑대에서 좌회전을 타고 이제 쭉 나가는 게 이제 구리로도 나가고 잠실 쪽으로도 빠지고 이런 것을 외곽순환도로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기 어디에요? 저쪽에 석회 쪽으로 쭉 나가는 쪽에 이제 내부순환도로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외곽순환도로라고 불렸던 그런 그 도로가 최근에 제1순환도로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차별적 표현이라 바뀌었습니다. 혹시 그게 왜 차별적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그게 그 외곽순환도로는 서울의 그 외부, 경기도권을 외곽이라 한다. 이제 우리가 흔히 그 한국 뭐 지리 수업에서 위성도시다 이런 식으로 배웠었는데 그러면 중심이 있고 외곽이라고 하는 것은 변두리다. 뭔가 차별적인 표현이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성차별적인 표현들, 뭐 여의사, 여교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처녀작, 뭐 이런 것들, 뭐 미혼모,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양성불평등이라서 요즘 많이 이제 수정이 되고 있는 반면 뭐 오히려 뭐 예를 들면 장애인에 대한 것도 많이 고쳐졌고 양성불평등도 많이 고쳐졌고 인종에 대한 것들 이런 것도 고쳐졌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지역 뭐 이런 것들의 새로운 어떤 차별적 요소들에 대한 언어적 표현에 대한 어떤 심의 같은 것이 현재 이루어져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목 사용의 실태 이거는 거의 글쎄요 막기가 어려울 만큼 많아서 글쎄요 네 뭐 참 여기 보면 뭐 나도 많이 써요 뭐 귀요미 여기 뭐 뭐 우프다 넘사벽 이런 거는 선생님도 쓰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제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부에 가면 이제 정확한 구어 합법과 미디어 언어 분석이라고 해서 우리 그 한글 프린트물 한글 강의 자료에
이쪽 맨 아랫줄에 보면 대화의 격률이라고 해가지고 대화란 convers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구어 화법에서 가장 일반적이면서 비중이 큰 화법의 방식. 네, 대화 정말 중요하죠. 네, 정말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이런 화법을 배우는 것을 과목으로만 배우지 말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소통이 잘 되게 하는 대화의 방법을 배우는 것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보다 곱절보다 더 살았네. 이렇게 보면 글쎄 원리 원칙적으로는 알아도 이런 대화의 원칙이라든지 상식적으로 여기 지금 대화의 원칙 여러분들이 아마 보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3명의 어떤 대화의 경률은 맥심, 글쎄요, 맥심을 뭐 원칙이라고 해도 되고,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앞서서 화용론이라는 그런 언어학 분야를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런 분야에서 맥심을 경률이라고 해서 언어학에서 경률이라는 간단히 말하면 원칙 같다라고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엄밀한 의미에서 맥심 따로 있고 뭐 프린시플 따로 있고 뭐 다 그렇겠지만 네, 그래서 3명이 있는데요. 31페이지에 그리스인지 그라이스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그라이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37쪽에 가면 레이코프와 리치 이렇게 3명의 뒤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브라운 앤 레빈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있는데 요번 주에는 41쪽까지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스인지 그라이스인지 선생님 그라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협력의 원칙과 경률이라는 그런 가장 먼저 이러한 어떤 논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도입을 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의 원칙은 협력의 원칙이다. 네.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남친하고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고 엄마 아빠하고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항상 상대가 있어서 상대도 이 협력의 원칙을 잘 지켜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책을 봐도 좋고요. 프린트물을 봐도 좋습니다. 프린트물에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경률이라 해서 양의 경률과 질의 경률이라고 해서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양의 경률은 뭐냐면 필요한 만큼만 말해라. 가슴이 참 다가오죠. 네. 회의할 때 정말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사람 정말 싫어요. 네. 그 다음에 막 찔려. 혹시 여러분들 일주 강의 이 교수 30분이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 이런 생각 사실 들었죠. 네. 거기 강의실 강의면 그 정도만 하면 되죠. 수강 변경도 하고 그러는데 학교 측이 이제 그렇게 올리라고 해서 교수님들이 좀 그렇게 안 올린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설사 진도열만 올려놨다 하더라도 용서하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도열만 올려놓는 친구들 있다는 거 오픈북이다 뭐다 이렇게 편히 생각만 하지 말고 이거 다 그냥도 절대평가로 다 또 김경화 스님 학점 잘 준다더라 뭐 이런 소문 은근히 나가지고 이제 편히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잘 주려고 노력을 해도 너무너무 이게 정성평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필요한 만큼 말해라. 그리고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이거는 좀 치사한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보면 알게 되는데 그 다음에 질의 경률. 질의 경률은 거짓이라 믿는 것을 말하지 마라. 또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말하지 마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우리 학교도 보면 지금 시끄러운 일이 있고 또 연예인들도 보면 한 번 어떤 사실이 탁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해명에 대해서나 진실이 밝혀져도 첫 번째 이게 한 예로 우리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하고는 달리 이제 선생님은 남녀공학을 다녔는데 CC 캠퍼스 커플이 생기면 그냥 소문이 한 번 나면 한 달 사귀고 헤어졌는데 지금까지도 걔네들 그럼 아니야 지금까지 둘이 커플 결혼한 거 아니야 이래요. 근데 나중에 한 달 사귄 건데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랄까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 증거가 없는 그랬잖아, 뭐 이런 소문을 일종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가까이 하면 또 안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친구로도 좋지 않고 또 배우자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 관계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고요. 관련성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 태도의 경륜. 네, 이거 다시 뒤에 예를 들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교재에 다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고 분명히 말하라. 특히 모호성을, ambiguity, 모호성, 또 그 다음에 중의성을 피하라. 이중적인 의미, 애매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간결하라. 그리고 조리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찔려요. 난 과연 이걸 잘 지키고 있는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32페이지에 보면 양의 경륜, 질의 경륜에 관한 그런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양의 경륜은 그거였죠. 그 필요한 만큼, 현재 목적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말해라.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니? 글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생겼냐니까? 글쎄라니까요. 이건 사실 참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정보를 아예, 그러니까 이건 아예 대화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위 대화에서 A의 질문에 대한 B의 대답은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대화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문 이의 경우에는 자,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요. 자, 할아버지가 이제 세윤아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니? 그랬더니 금년운세를 보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한번 봐드릴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몇 년생이시죠? 20년생 원숭이띠. 그랬더니 20년생은 20년생 나와 있네. 얼마 살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때요? 불필요한 얘기죠. 할아버지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사실 이게 개콘에서 인기를 끌었던 거예요.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유머 코드가 되어서 재밌지만 실제의 경우에는 이러한 불필요한 정보들을 통해서 회의를 길게 만들거나 내가 어떤 강의를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구어의 문제인데 3000%로 빠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질의 경륜은 내용의 진실성과 관련이 됩니다. 이거는 뭐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문 3 아주 재밌어요. 너 어제 어디 갔다 왔니? 아무 데도 안 갔는데? 그런데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던데? 아, 잠깐 편의점.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흔히 거짓말 잘하는 딴짓하는 남친 혹은 남편 코스프레 같죠.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질의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다음 예문 4의 경우는 자, 언뜻 보면 자 보세요. 여기에 선생님도 이제 이 김태희는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탤런트 김태희와 그 다음에 그 파이터죠. UFC 파이터 김태희 동명이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탤런트 김태희가 나와서 동명이인으로서의 그 개그, 일종의 동음이요, 개그의 것도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최고의 파이터 김태희 씨, 사랑을 처음 때려본 게 10년 전이죠. 껌시부글로 유명하죠? 지금 많이 인간된 거예요. 자, 언뜻 보면은 맞는 것 같지만 완전히 거짓이죠. 근데 말하자면 질의 경륜을 위배함으로써 유머를 형성하는 겁니다. 유머를 형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밑에 달락에 보면 질의 경륜을 위반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이때의 적절한 의사소통은 유머로서의 의사소통을 전달을 하는 것이죠. 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뭐 질의 경륜을 어기고 있지만 여기 보면 4번 관계의 경륜, 관련성의 경륜은 지키고 있는 것이죠. 뭐 이제 청중과의 관련성, 그다음에 김태희라고 하는 동명이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이제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 여기에 지금 35쪽에도 역시 관계의 경륜을 지킨 것. 어느덧 그 예문 5를 볼까요? 35페이지 예문 5를 보겠습니다. 어느덧 1시간이 후다닥 지나가네요. 정범균 씨 다음 주에도 이런 차림으로 나올 건가요? 아니요. 다음 주에는 지 드래곤을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다 이해했죠? 왜 이해를 했을까요?
정봉균이라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개그맨을 모른다 하더라도 병기수나 정봉균은 모두 개그맨이에요. 개그맨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유행하는 연예인들, 아주 핫한 연예인들을 따라하는 그런 코드를 했는데 다음 주엔 지드래곤을 따라잡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팬클럽이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해? 이렇게 되니까 너는 삼가 이제 명복을 빕니다. 자, 이거는 관련성에, 즉 관계의 경륜을 지켰기 때문에 이 유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렇게 보면 학문이라고 하는 게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형 분류를 해서 찝어내 준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태도의 경륜. 네, 사실 선생님은 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말한 양의 경륜, 질의 경륜, 관계의 경륜보다 태도의 경륜, 물론 진실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태도의 경륜, 이것이 이제 특히 이제 공적 그 대화에서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읽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대화에는요 36쪽에 맨 위에 보면 36쪽 맨 위에 보면 우리의 대화에는 관계 중심의 대화가 있고 그 다음에 과제 중심의 대화가 있고 관계 중심의 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제 중심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까요? 회의를 한다든지 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관계 중심의 대화는 친구들끼리 뭐 선생님도 차 한잔 마시면서 다른 교수님들하고 이제 소위 수다를 떤다든지 그러니까 과제 중심의 대화와 관계 중심의 대화는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그 친교의 목적이 강한 관계 중심의 대화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일부러 간결성을 어기는 경우도 적지가 않아요. 뭐 간결성이라든지 오히려 뭐 좀 모호함도 사용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역시 그 개그맨 허경환과 박영진의 대화가 나오는데 산소 같은 개그맨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그 시청자들한테 이미 산소야. 지금 무슨 얘기냐? 허경환 개그가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경환은 시청자들에게 아주 그런 옛날에 산소 같은 여자 이영의 그 어떤 유머를 이용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너의 유머는 너무 재미가 없어. 시청자들은 너의 그 이제 유머를 무덤처럼 생각한다는 뜻이죠. 동음이어 개그예요. 동음이어 개그고 이건 사실 배경 맥락을 놓고 보지 않으면은 아예 의사소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모호하고 중의적인 그런 대화라고 하죠. 좋은 대화가 아니죠. 근데 이 대화가 가능한 것은 특정의 어떤 관계 중심의 유머라고 하는 그런 대화에서 가능한 것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오히려 그라이스의 대화의 경륜을 어기는 예들을 유머 코드를 통해서 반대로 확인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모호성을 피하고 중의성을 피하고 간결하게 말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36쪽에 36쪽에 밑에도 있지만 선생님이 그 프린트물 해서 한글 파일에서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그 3쪽 하단에 보면 그라이스는 화자가 명확하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하여 청자가 그 의미를 추론하도록 기대하는 의도된 위반을 대화 함축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것들은 다 의도된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생각보다 문학 작품에서도 일부러 시인들이 비문법적인 표현을 쓰고 비표현적인 방언 형태를 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표현의 묘미를 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의도된 위반을 대화 함축, conversational implicature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대화가 항상 과제 중심적인 건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더 많은 대화가 관계 중심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즉 단순 정보 제한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2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레이코프와 리치에 대한 얘기는 3차 시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